네, 드디어 테슬라에서 로봇 택시 이벤트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도대체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주가는 8%나 하락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2024년 10월 10일 날, 네,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이라는 이벤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I 행사 hope this goes 보면 well. 정말 일론 머스크스러운 행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We'll 드는데요. find out. 이 행사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죠. 네, 테슬라의 로봇 택시인 So, 사이버 캡이라는 걸 바로 발표를 하게 so 됩니다. 자, 이 사이버 캡은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 사이버 캡을 타고 바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조수석에 앉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 안에 핸들 그리고 페달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걸 일부러 배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X 등에서 보였던 펠콘 윙이라고 불렸던 그런 네, 위로 날리는 네, 그런 위로 열리는 그런 문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뭐 펠콘 윙까지는 아니고 거의 나비 날개, 네, 버터플라이 윙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자세히 보면 2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도로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네, 2인승 혹은 혼자서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인승으로도 충분할 거다. 만약 3명 이상이 되면 네, 차 2대 부르면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선 충전이 지원된다고 해요. 그래서 플러그나 충전 케이블이 따로 불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플러그를 꽂는 것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도시 중간중간에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서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충전이 되고요. 서 있다가 또 바빠지면 또 나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하게 이걸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가격은 네, 3만 달러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도 가격은 조금 애매하죠. 네, 약간 그랜저급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택시 영업을 하는 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네, 머스크는 2026년에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생산할 때에 매우 높은 볼륨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에 생산할 때 찔끔찔끔 500대씩, 1000대씩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네, 충분한 네, 양으로 네,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같이 발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25년까지 네, 텍사스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기존에 나왔던 모델 3하고 모델 Y를 이용한 네, 자율주행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면 바로 내년이죠. 네, 내년까지 네, 기존에 있던 모델 Y 그리고 모델 3를 이용한 네, 자율주행을 실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요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FSD, 네,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12.5점대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네,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네, 구체적으로 일정은 얘기를 안 했지만 발표된 게 20인승 로봇 밴이라는 것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높이가 충분히 높아서 네,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천장의 높이가 한 20m, 20m가 되면 너무 크죠. 네, 2m 정도 돼서 네, 사람들이 네, 자연스럽게 타고 내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이한 건 앞 창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택시 있죠? 네, 사이버 캡이라고 불리는 이
택시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창문이 없습니다. 네, 이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미래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는 모두 다 인공지능과 그리고 뭐 라이다, 초음파, 레이더 이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카메라만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라이다를 사용했을 경우에 네, 확실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건 장점이겠지만 단점은 네, 전력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다 하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씩 달아야 된다. 또 비용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네, 상황들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또 반응 속도도 빠른 네, 그런 센서 기술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네, 시장의 반응은 네, 초기 거래에서 약 8% 하락했어요. 네, 테슬라 주가가 8% 하락했습니다. 네, 저도 테슬라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속은 좀 쓰리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일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그리고 또 사업 전략을 기대를 했었는가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실망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의 발표가 어떤 세부적인 그런 정보보다는 네, 미래 비전에 좀 더 가까웠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의 실적과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쪽에서는 실망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앞으로 또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안정성의 확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잘한 기술적인 과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FSD의 버전이 올라가면서 정말 거의 98% 정확하게 드라이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 2% 정도가 네, 어떻게 채울 건가? 사실 마무리하는 이 단계가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를 테슬라는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미래 얘기긴 하지만 자율주행이 인간 운전자보다는 10배나 더 안전할 거다. 그리고 도시 교통을 혁신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은 뭐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연구에 따르면 80에서 90%까지 교통사고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네, 이것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서만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도로지만 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들의 용량이 2배 가까이, 그리고 도심 도로 같은 경우는 30% 정도 용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차를 불러다 쓴다면, 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싸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 테슬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네, 비용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용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 네, 비용이 싸다라고 하면 네, 자기 차를 사지 않고 그때그때 불러다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차를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주차 공간의 효율성도 높아져서 기존 주차 공간의 90% 이상이 다른 공간으로 전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나온다면 네, 차량의 필요한 대수는 10분의 1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네,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그리고 또 운전면허나 나이 등의 제약이 있어서 네,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동 중에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로 이동성과 접근성,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해요. 그럼 차량을 부를 때, 네, 스타벅스 커피, 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들러서 네, 테이크아웃을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장거리를 간다. 근데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네, 중간에 네, 또 뭐 햄버거 같은 거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오면 나는 그걸 먹으면서 바로 이동을 하는
네, 다시 말해서 이런 도심 중간중간에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차량들이 충전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바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산업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도 보면 네, 운전 관련 직종에서는 일자리가 당연히 많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관련 진료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쪽에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안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동안에 또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에까지 좀 더 지속적으로 침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제가 최근에 충남 어딘가 지나갈 때에 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래서 어이구 왜 이러세요? 네 하고 태워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버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버스가 네 지역 예산이 없어서 버스가 한 100일씩 이렇게 멈춰 있고 그러니까 이동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8대 지나가던 버스가 6대, 5대, 3대 이렇게 줄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을 때, 그러면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 여주시에서 경영적재를 이유로 네, 8개 노선의 운영을 네, 바로 네, 중단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버스도 파업 위기 때문에 네, 중단할 뻔 하다가 이제 막판에 노사 협의로 이렇게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버스도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순천교통 파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대중교통 노선들의 문제들은 경영 적자입니다. 네, 점점 인구가 줄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지방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경영 적자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 조건의 개선 요구, 그다음에 또 시민 불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들은 좀 더 지능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노선들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도는 게 아니라 네, 무인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버스도 네, 신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네, 앱 등을 이용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효율적인 경로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일본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고요. 우리도 이 역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테슬라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 멋진 네, 사이버캡 그리고 사이버밴 이런 것들 로보밴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요인들을 보면 일단은 실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네, 시장에서 실망을 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주행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한 로드맵이 필요했는데 로드맵이 없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됐는데요. 네, 여전히 규제 승인,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경쟁사인 웨이모에 비해서 몇 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인 행보를 선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네,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지금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제 위기가 오면 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은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위기로
인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반대로 그 테슬라 스스로에 대한 네,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 차를 안 사도 되겠네 하는 순간, 네,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효과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가격이, 주가가 한 8% 정도 하락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일론 머스크의 시계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죠. 얘기해놓고 기한 안 지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은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네, 같은 영향력으로 뭔가 적용되고 실현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로보택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정말로 일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 나오면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다른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